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 뉴스에서 정유라 씨가 그 셋째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충격이기도 하고, 어떤 구조길래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나이가 24살밖에 안 됐는데 셋째 아이까지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왜 엄마가 선택해준 좋은 조건에 짝을 만나서 뭔가 그 편안한 인생을 더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엄마의 뜻을 어겨가면서 남자분, 엄마의 눈에는 차지도 않는 그런 분들이시겠죠? 그런 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그렇게 셋씩이나 낳았는가? 네,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정유라 사주를 찾아보았고요. 예, 사주에 대충 이제 그런 요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정유라 사주의 비밀, 비밀이라고 하긴 조금 거창하긴 하지만, 예, 정유라 씨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도 사실은 뭐 교제를 할 때도 아니고 아이를 낳아야 할 때도 사실 아니잖아요. 본인 몸도 지금 챙겨야 되는 데다가 엄마도 그렇게 구속이 돼 있고, 예, 그런 상태에서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걸까? 예, 그게 궁금해서 제가 그 원인을 한번 사주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일단은 뭐 시간은 확실하지가 않아서, 네, 시간까지 확실하면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분명히 한계는 존재해요. 시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60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60인데 60의 4승인데 60 곱하기 60 곱하기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이 줄어들겠죠. 네. 일단은 그러면 정유라 씨가 왜 어린 나이에 그렇게 처음에 발각됐을 때도 이미 아이가 있었고요. 그쵸? 그리고 둘째를 낳은지도 몰랐는데 요번에 알고 보니까 셋째까지 낳았을까? 네, 그 원인이 사주로 보면은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여러 남자를 거치고 여러 아이를 낳았을까?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은 경자일주세요. 경자일주는 지지에 상관을 깔았죠. 굉장히 자유로움의 소유자예요. 어디 틀에 얽매이고, 네, 그런 것들 굉장히 싫어할 테고요. 이렇게 상관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대체적으로 약간 학창 시절에 부모에게 반항이 좀 심하다거나 사춘기를 좀 심하게 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일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지의 이 자라는 거는 그 자식 사랑이 끔찍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라는 글자가 굉장히 그 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발달한 글자예요. 수라는 거, 수기. 이 수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성적인 어떤 매력,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갈구하는 그런 인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수가 2개씩이나 있다는 거는, 네, 그럴 만한 소지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경자일주는 무엇보다도 지금 조우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화를 갈구할 수밖에 없어요. 화는 경금일간에게 있어서는 관이죠. 관을 갈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차가운
그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이 화로 자꾸 이 경금이 화로 가려고 하는데 이 큰 태산이 이 병화한테 가는 거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여기를 통과를 못하는 거죠. 네, 무토를 통과해서 이 병화로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기서 이 무술은 편인으로 부모궁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엄마는 딸이 안정되게 본인의 집안에 걸맞는 조건이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적당한 나이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근데 일단은 정유라가 느끼는 엄마는 편인이라는 느낌으로 이거는 심리적인 거예요. 엄마에 대한 감정이 편인이에요. 우리 엄마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계모일지도 몰라. 그런 심리가 깔려 있어요. 그것도 무술괴강으로 있죠. 부모님이 무술괴강으로 있으면 부모님이 좀 한성격하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세상을 주물락 거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셨고요. 그 다음에 저 너머에 있는 이 병화는 자수 위에 있는 병화이기 때문에 신기루와 같은 남자예요. 신기루와 같은 남자죠. 네, 언제 꺼져버릴지, 언제 그 존재감이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남자예요. 불안해 보이죠, 상당히. 그리고 또 이 사주의 특징은 여기서도 정임합이 일어나고요. 여기서도 정임합이 일어나요. 정임합은 음란지합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남자 관계가 복잡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이 나이대에서 이 나이대 갈 때도 정임합이 벌어지고요. 이 나이대에서 이 나이로 갈 때도 정임합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정화가 들어있는 글자가 지지에서 올 때마다 정임합이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미토도 정화가 들어있고요. 예, 술토도 정화가 들어있고요. 그쵸? 그렇게 있나요? 네. 오화도 정화가 들어있군요. 오미술 이런 글자가 오면은 정임합이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자일주인 정유라는 상관은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앞길을 막으려고 하지 마.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그런 상관을 깔고 있는 데다가 부모님은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괴강으로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은 편인으로 정유라가 느끼는 부모는 편인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은 반드시 특히나 경자일주는 반드시 화기를 봐야 되는데 남자는 지금 이 엄마의 가로막혀서 만나기가 힘들어요. 엄마가 자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저 멀리에 있는 남자에 대한 끊임없는 갈구가 있겠죠? 그쵸? 근데 그 남자는 지금 자수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네, 안전하지 못하고 정유라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잠깐 만났다가 신기루처럼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남자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대운에서도 봐요. 7세부터 16세야 상관이 없겠지만은 일단은 여기 이거부터 볼까요? 정임합이 이루어진다는 거 음란지합도 되지만 정임합이 이루어지면서 몰래 목이 만들어지고 있죠. 몰래 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최순실 그 부모님 때부터 정임합이 이루어져서 이 부모님의 재산이 몰래
최순실에게 왔고요. 최순실의 재산이 몰래 지금 정유라에게 이어지는 그런 모양새로 있지요. 그쵸? 그러니까 불법 탈법으로 재산을 증식해서 물려주는 형태로 여기서도 분명히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청가는 17세부터 벌써 남자가 왔어요. 학창기에 남자가 왔다는 건 그만큼 학창기에 남자와의 관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그러면은 남자가 천간에 드러났어요. 보여요. 거기다가 본인의 몸과 신금, 신금도 뿌리죠. 경금의 뿌리죠. 경금의 뿌리인 신금과 자수가 만나서 신자 합이 되죠. 그래서 수기를 만들어내죠. 수기를 만들어내요. 경금에게 수기는 뭐예요? 식상이죠. 식상이니까 결국에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정유라는 이때부터 남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이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디였죠? 유럽 어느 나라에서 붙잡혔을 때도 아기가 있는 거 보고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많이 놀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죠? 21였나요? 그쵸?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랬고, 그 남자는 사실 정유라에 비해서 좀 볼품없는 남자였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가운데서 막아도 안 됐겠죠. 자꾸 최순실이 막으려고 해서 결국에는 그 남자랑 몰래 외국 가서 도망가서 이렇게 사는 방법밖에, 이 무토를 피해서 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겠죠. 그래서 이 17세 때부터 지금 신자합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간에서는 남자가 왔고 지지에서는 몸이 합쳐져서 수가 계속 양산되는 그런 모양이라서 식상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24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아기가 3명이랍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병신년이 몇 살이었을까요? 병신년부터 가능성이 있었겠죠? 병신년, 정유년, 그 다음에 무술년, 그 다음 올해 기해년, 이렇게 왔죠. 그러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병술년도 가능성이 있고요. 병술년이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 자식이, 그쵸? 천간에는 관이 오고 지지에서는 신자합, 몸끼리의 합이 일어나서 수가 만들어지니까, 자식이 만들어지니까 이때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정유년도 물론 천간에 남자가 있긴 했지만 자유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넘어갔을 것 같고요. 둘째 아이는 이 무술년에 왔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지금 지장간끼리 정임합이 일어나죠. 이때도 정임합이 일어나서 정임합 목, 이때도 목, 정임합 목이 일어나고, 그쵸? 음란지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둘째 아이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이는 지금 해수 자체가 경금에게 있어서는 못 가요. 식신이죠? 식신이에요. 이 대운 안에 지금 이 식신이 오고 이때 정임합 오고
그 다음에 신자합해서 식신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때 병신년의 첫째, 그 다음에 무술년의 둘째, 그 다음 기해년의 셋째, 이렇게 왔을 것 같습니다. 네. 남자는 뭐 같은 남자일지 다른 남자일지는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남자를 만나고 아기까지 뭐 갖고 아기를 또 낳고 하는 게 우리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 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자수를 2개나 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임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조우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병화를 항시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정유라 사주의 비밀에 이 모든 사건들이 다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때 되면은 이제 사음이면은 남자가 신기루 같이 자수 위에 떠 있다가 남자가 이제 뿌리 있는 남자가 오겠죠. 이때는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이때부터는 조금 공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을경합 되면은 뭔가 그 최순실 문제가 해결되고 뭐 세금 낼 거 내고 하면서 이제 나머지 세금 내고서 남은 돈들을 정유라가 상속받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대신에 이제 부부 사이에는 잠이 원진이 벌어져요. 남자의 힘은 세지는데 정유라와 그 남자는 서로 필요하에 살 수도 있겠지요. 그쵸? 뭐 꼭 애정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럴 수 있고, 이때도 또 뭐 일단은 계속 천간에 갑을 먹이 오는 거 봐서는 정유라는 세금을 떼고도 받을 돈이 여전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도 좌우충이 일어나죠. 자미원진의 좌우충. 남자도 괜찮은 남자긴 하죠. 그래서 서로 필요하에 만났는데 부부 사이는 좋지는 않겠지만 쇼윈도 부부로 지낼 가능성이 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왔네요. 무게합이 되네요. 네. 무게합이 되면서 무게합 화가 화로 변하죠. 네. 그러면은 무게합 화로 변하면서 경금은 좀 많이 좋아지겠죠. 네. 많이 좋아지고 이때는 이제 그 갑을목이 오면, 특히 뭐 을목은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때 이제 술미형이 일어나서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잡음은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제 세금 문제에 있어서 많이 시끄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 오술 화국이 일어나죠? 네, 경금 입장에서는 이제 지지에서 화가 강하게 왔기 때문에 네, 나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천간에 이제 개수가 왔어요. 개수는 경금에게 있어서 상관이지요. 네, 상관이 오면은 일단은 상관이 왔는데 무게 합이 돼서 상관으로 이 경관을 치질 않고 무게합 화로 해서 오히려 화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 네,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사화가 오면은 이제 진짜 병화에 이제 걸록이 오죠. 네, 걸록이 오면서 사술 원진이 벌어지네요. 그러면 부모님과 사이가 이때 많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뭔가 그 무리를 일으켜서 좀 시끌시끌한 그런 사술 원진의 모양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수가 왔어요. 임수가 왔는데 경금에게는 임수는 식신이에요. 근데 이 병화를 딱 끌려고 했더니 무토가 딱 막아주네요. 무토가 딱 막아서 임수 힘을 빼서 병화를 치지 못하게 해주네요. 그렇죠? 그러면 인성이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때 자진합, 자진합, 수의 기운이 강해지죠. 지지에서 수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건 그만큼 화의 기운이 약해진다고 하니까, 뭐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의 어떤 사업 실패나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때 다시 한번 본인의 어떤 명예, 명성에 뭔가 금이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임묘지는 이 경금의 시기는 아니에요. 그쵸? 경금의 시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때 자묘형살. 네, 자묘형. 이때도 형이기 때문에 뭔가 시끌시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이기 때문에 뭔가 산부인과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뭐 수술을 하거나 그쪽 치료를 받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천간에는 이제 경신금이 왔으니까, 네, 돈 관리 잘해야겠죠? 네, 돈 관리 잘해야 될 거예요. 돈 때문에 뭔가 시끄러워질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네, 임목은 뭐 이 수기를 좀 잡아줘서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기축. 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마지막에 인성이죠. 네, 정인이에요. 정인이 위아래로 왔네요. 정인은 식신을 극하죠. 네,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건강. 이때 건강 아주 주의를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이때 건강 많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기축 때문에 뭔가 뭐 5년에 생명이 좀 위험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릴 때 그 천간에 관운이 이렇게 오고요. 그다음에 지지에 이렇게 식상이 발달하면 아무래도 남들보다 이른 결혼, 그리고 남들보다 이른 출산에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정유라 사주의 비밀은 그 대운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자일주 특유의 그 상관성, 감정에 충실하고 그때그때 기분에 충실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때그때의 기분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이 나이에 셋째까지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